좀 이렇게 비교적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기 어려운 부위와 대상을 멀리에서 한두 장 찍었다. 남편이 우연히 아내의 이메일을 보게 됐는데 이제 아내가 바람을 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걸 가지고 상간남을 협박하기도 했어요. 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주제들이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것이 성범죄로 이제 기소돼서 재판까지 받게 됐는데 변호사님 저 이거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고 사실 최근에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다녀가셨어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는 엄청나게 카테고리가 다양합니다. 이제 선고유예라는 것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비교적 경미한 성범죄들이 있어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라든가 촬영물 이용 협박이라든가 강제추행이라든가 통신매체 이용 음란 이렇게 경미한 사안의 경우는 기소돼서 재판까지 받게 됐다고 하더라도 선고유예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선고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1심에서 비교적 중형이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서 갑자기 선고유예 이런 사례들도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것은 그런 어떤 선고유예의 전략 어떻게 접근하면 내가 좀 이렇게 좋은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선고유예라는 것은 기소된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선고유예가 되려면 요건이 필요해요. 요건은 선고형이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 그리고 개전의 정의 현저할 것 뉘우쳐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을 것. 그러니까 비교적 경미한 사안에서 이 사람 너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이러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별로 이렇게 중한 전과가 없어. 그럴 때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변호사님 선고유예가 좋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좋은 겁니까? 왜 좋은 거냐면 선고유예가 되면은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고유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면 전과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많이 헷갈리시는데 기소유예는 검사가 하는 거예요. 검사가 에이 이거 기소 그냥 안 하겠어 한번 봐주겠어 이게 기소유예고 사실 그게 좋죠. 제일 좋아요. 재판까지 안 가니까. 근데 기소가 돼버려. 그러면 판사에게 받아낼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선고유예라는 겁니다. 전과가 안 남게 되는 거니까 물론 무죄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이제 사안의 성격상 무죄가 좀 힘들다 그러면 이제 선고유예를 노려보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고유예 받는 꿀팁 몇 가지 드리겠어요. 일단 합의는 당연히 돼야 돼요. 합의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과 없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합의하고 전과는 제가 수많은 판례를 분석해 본 결과 합의 없어도 또는 전과가 있어도 선고유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필수는 아닌데 있으면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이 범죄 이 사람 정말 잘못했는데 오죽하면 이렇게 했겠어? 이런 사람까지 이거 전과 남겨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사안의 경위와 정황과 범죄의 동기와 어떤 전후 사정이 있어야 돼요. 판사님이 고민되는 거예요. 이 사람 이거 전과자 만드는 게 맞아? 잘못한 건 맞지만 이것까지 전과자 만드는 건 좀 과해. 이런 느낌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발적 범죄인지 범죄의 경위와 정황상 이럴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설령 합의가 안 돼도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선고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생기면 직장을 잘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금고형 이상의 전과를 받으면 생계의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직장에서 퇴사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가진 자격증으로 취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있으면 취직이 어렵다거나 자, 이런 경우 이 사람이 잘못했지만 이 사람의 밥줄을 끊어버리면 되겠어? 자,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꼭 잘 챙기셔야 되고 제가 검토해본 결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이게 이제 몰래카메라 몰래 촬영 범죄인데 요거에 대해서 선고유예가 나오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 유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촬영의 대상과 그 찍힌 모습이 일단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멀리에서 좀 이렇게 비교적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기 어려운 부위와 대상을 멀리에서 한두 장 찍었다. 이런 경우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선고유예 판결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를 꼭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제 기준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례를 몇 가지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둘이 굉장히 오랫동안 한 30년 가까이 부부 생활을 유지했는데 이 아내가 남편이 바람핀 걸 우연히 알게 됐어요. 남편의 핸드폰을 우연히 봤는데 그 불륜녀와 성관계 동영상이나 연애를 추측할 수 있는 메시지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너무나 충격을 받고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껴서 일단은 그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그런 영상과 사진들을 자기 휴대전화로 옮겨놨어요. 그리고 나서 상간녀한테 협박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촬영물 이용 협박이라는 범죄가 성립하는데 이렇게 돼서 이제 기소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1심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선고유예가 나오게 돼요. 그 이유를 보면 일단은 당연히 합의했고요.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요. 전과 당연히 없었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판사가 봤을 때 이 여성분은 거의 30년 가까이 자기 남편만을 믿고 의지했고 자기 남편이 바람 피울 거라는 것에 대한 1도 의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고 너무 큰 배신감과 충격에 빠졌고 이분이 어디 말을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일단은 너무 당황스러운 마음에 영상을 자기 핸드폰에 옮겨놓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 여자한테 상간녀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민사소송으로. 그때 이제 증거자료로 사실 그걸 제출을 해요. 물론 그걸로 협박을 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상태에서 봤을 때 판사가 봤을 때 이분이 두 번 다시 이런 일 하겠느냐,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 그리고 이게 계획된 범죄도 아니고 너무나 당황스러운 마음에 누구라도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런 사안에서는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또 이제 다른 사례는 남편이 우연히 아내의 이메일을 보게 됐는데 이제 아내가 바람을 피는 걸 알게 됐어요. 아내의 이메일에 무단으로 접속해서 그런 성관계나 이런 불륜에 관련된 증거를 자기 이메일로 옮긴 다음에 그런 어떤 자료들을 또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상간남을 협박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범죄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 이 사건도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감형이 됐습니다. 이론은 똑같아요. 합의도 됐고 전과도 없었고 이 사안의 경위를 봤을 때 우발적인 범행이고 이 남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좀 이해가 되더라. 이해가 사실 많이 되더라. 이게 판사님의 입장이었고 추가로 이 사건에서는 이 남자분이 이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전체하고 이혼을 하면서 아이를 남편이 키우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생계를 하려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분의 직업이 이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더 이상 생계 유지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제 이혼을 하고 애도 키워야 되는데 이런 사건 때문에 생계가 막히는 거는 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항소심에서는 선고유예를 해준 겁니다. 이런 사례도 있고 어플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해서 아청법 위반 성매매로 이제 기소된 사안에서도 1심에서 벌금형이 세게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선고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이제 미성년자 성매매 이런 것은 일회성에 그칠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특정 그 여성, 성관계를 했던 그 여성을 찾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차피 합의는 불가능해요. 합의를 할 수 있는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합의가 어려워도 일회성인 경우라든가 사안의 경위를 봐서 우발적으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선고유예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보면 이렇게 선고유예가 나올 사례들은 수사 단계에서 잘 대응했고 초기에 발빠르게 대처했으면 기소유예로 빠질 사례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소가 됐다면 법원에서는 선고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런 부분들을 꼭 전략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